오늘은 쉬는 시간 조금 주시면 안 돼요? 응. 진짜요? 그래요. 내 건져. 아 진짜 대단하네. 정말 너무 힘들었어. 저번이 언제야? 나 이걸 이렇게 이 부분들을 이렇게 진짜로? 아니 또 마지막 문제 항상 약간 만든 사람 감이 없어. 실수 틀릴 것 같은 맨날 틀려. 뭘 맞아도 틀려. 아니. 왜? 내가 가만히 생각하고 이거 왜 써? 이거 진짜 다섯 번 너는 안 나오는데? 근데 나 시간 없어. 여기서 구도 있구나. X 마이너스 제곱 하면 와, 두개 틀려. 그다음에 가볍게 넣는데. 이제 그게. 진짜 잘한다. 진짜 못한다. 진짜 나만 할 것 같아. 쌤 잘 줬어. 쌤 때도 도장을 풀었어. 그러네. 이게 인간의 저 진짜 이거 NCT였을 때. 아, 진짜 동그랗게. 둘러보다가 야, 우리 이거 우리가 그림 제우스? 처음부터 하면 돼. 그냥 시 15분 따라. 4번. 4분 따라. 14번. 15번. 11분 괜찮아? 네. 13번은 안 그러니까 계산 좀 밀면 나오는데 답은 근데 계산 좀 줄이면 좋잖아, 그치? 계산 너무 많지 않아서 계산 그치? 함수가 이렇게 있어. A랑 B가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Y는 4가 Y쯤. 그래서 A랑 B가 양수니까 이게 음의 실근이 하나 있고 0이 하나 있고 5가 하나 있어.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알겠어. 자, 근데 0에서 하나 접선을 긋고 그 다음에 5에서 하나 접선을 그어보래. 이렇게 그어가지고 만나는 점을 2라고 하자. 그렇게 했을 때 또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있는데 x축이랑 만나는 거를 C랑 D라고 하자. 여기가 A, B, 여기가 C, D. 그렇게 했을 때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가 미지수를 좀 줄이려면 기하적으로 먼저 좀 봐줘야 돼, 그치? 그래서 합동이니까 이제 이 녀석의 y좌표가 어떻게 돼? 2가 되겠지, 그치? 뭐 2라는 걸 바로 얘기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어쨌건 접선의 방정식 문제는 무조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접선을 구하고 이 접선을 구해. 자, 근데 이 녀석이 뭐라 그러냐면 직각삼각형이라는 거야. 직각삼각형. 그렇다는 걸 일단은 우리가 자, 미리 플랜을 짜고 들어가는 거야. 어떤 식을 세울까? 자, 그래서 일단 문자 2개니까 식도 2개 필요해. 자, 일단 뭐부터 할 것 같아? 기울기의 곱이 어떻다?
다음에 하나는 뭘로 세울까 이제 고민되는 거지, 그치? 뭘로 할까? 그치? 교점의 y좌표가 뭐다? 그렇지. 이걸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는 거지. 그래서 확실만 써면 이제 계산만 실수 없이 안 놓치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근데 이거 곱의 미분 계수가 들어있지, 그치? 자, fx가 x, x-5, ax 플러스 b 이렇게 들어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 L1의 기울기는 뭐가 될 거야? 자, 0을 대입할 거잖아. 근데 0이란 인수가 있으니까 이거 어차피 곱미분하면서 이거 없는 상태에서 대입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5b가 되지. 자, 5에서 대입하는 거는 이거 지우고 나서 대입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5에 플러스 b가 이런 식이 하나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교점의 y좌표를 봐야 되는데 이 교점이 어디서 생기는지 좀 봐야겠어. 그래서 L1과 L2를 이제 서술을 할 생각이야. 자, L1은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5b x 플러스 4가 되고 L2는 5a 플러스 b x 마이너스 5 플러스 4가 되고 함수값은 항상 4니까, 그치? 자, 그래서 이 녀석의 둘의 교점의 y좌표가 2로 같다는 거지, 그치? 그럼 같은 x에 대해서 둘 다 2가 나온다는 소리를 해주면 되겠어. 이 2가 나오는 x가 서로 같은 x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하기가 굉장히 싫다는 생각이 들잖아. 그럼 잠깐 멈춰놓고 요거를 이제 좀 보는 거지. 문자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얘를 가지고 그런 생각 먼저. 그러면 자, 여기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A랑 B가 섞여서 싫은 거거든 지금. 그렇지? 그래서 5A 플러스 B를 이렇게 노려보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문자를 좀 줄이는 게 이걸 좀 신박하게 줄여본다고. 자, 5A 플러스 B를 이제 뭐라고 얘기해? 넘기면 25B분의 요걸로 한번 바꿔서 계산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의 계산이 이제 이렇게 될 거야. 마이너스 5bx는 2라고 하자 그냥. 이렇게 될 거고. 자, 요 녀석 대신에 25b분의 1을 넣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5b분의 1 x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2라는 식이 하나 나오겠네, 그치? 자, 이런 식으로 도출이 될 거고. 자, 그럼 이게 이제 같은 x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자, 여기 연립하는 과정에서 x 대신에 어쩔 수 없네 여기서는. x 대신에 뭘 집어넣어버려? 5b분의 2를 대입을 하자. 그래서 대입을 하니까 5b분의 1에 5b분의 2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2라는 식이 나오고 양변에 몇을 곱해버려? 25b 제곱을 곱해버리면 2고요. 그 다음에 25b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 b제곱이 나오면서 b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하나 탄생하지, 그지? 계산 자체가 이제 조금 많다. 자, 그래서 뭐랑 뭐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b가 두 개가 나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네, 그치? 둘 중에 하나는 뭐 조건 때문에 버려지겠지. 발문의 조건이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 조건을 찾아서 이제 떠나보는 거죠. A를 구하러 가자. 자, A를 구하는 시기엔 이걸 쓰자.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B가 10분의 1 때는 5A 플러스 10분의 1은 자, 얘는요 2.5죠, 그죠? 10분의 25, 25분의 10이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5A는 100분의 이 녀석은 40이고 이 녀석은 10이니까 30, 10분의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A는 50분의 3이 최종적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B가 5분의 2일 때도 해봐야겠지. 자, 대입하면 5분의 2면 얘가 10이 되죠. 자, 그럼 이대로 가면 이제 5A가 음수가 나와버리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얘 10분의 4니까. 그래서 A가 마이너스 50분의 3이 나오면서 아마 발문에 A가 양수 조건이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뭘 선택한다? 얘네를 선택한다. 계산이 많다, 그냥.
접선의 방정식 문제가 나오면 그냥 어떻게 꼼수 부리지 말고 그냥 직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써가지고 연립 방정식만 잘할 생각을 하면 된다. 자, 14번. 탄젠트 AX. 자, 어디까지 그릴 거냐면 한 주기는 그려달라네. A분의 파이. 여기까지 딱 한 주기만 그려달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AB 기울기는, 자, 여기 위에 이렇게 두 점이 있나 봐. 두 점이 있어서 점두개 찍어놔. 이렇게 이제 A, B, 그 다음에 이 y절편을 좀 C라고 하기로 했어. AB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야.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y좌표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를 했어. 자, 이거 오랜에서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알려줄게. 내가 삼각함수 그래프랑 도형에서 되게 강조했던 게 하나 있어. 바로 주기성과 대칭성이야, 그지? 자, 사인 코사인이야. 사인은 코사인은 그래프 모양은 다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지? 자, 이 녀석에서 K를 하나 더. 그 다음에 마이너스 K를 하나 더. 자, K를 긋는 건 우리가 익숙하다 했어, 그지?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뭐야? 차를 보는 거야, 합을 보는 거야? 합을 보는 거야. 이건 대칭성이니까, 그치? 자, 근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뭘 보는 거야? 차를 보는 거야. 차가 한 줄기니까, 그치? 자, 근데 이거는 애들이 잘 모르잖아, 그치? 자, 얘랑 얘는 뭘 보는 걸까요? 얘는 주기성이에요. 이 녀석 주기성입니다, 그쵸? 이거 몇 주기라 했지? 그치, 2분의 1 주기라 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이랑 요 녀석 무슨 성이야? 대칭성. 어디? 점대칭입니다, 여기. 여기 점대칭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K랑 마이너스 K를 넣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녀석의 실근과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그지? 그럼 탄젠트는 요거와 같은 역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자, 탄젠트를 보자. 탄젠트는 마찬가지예요. 자, K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K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하나 더 보여줄 거야. 일단은 이거 먼저 봐. 자, 그럼 요 녀석과 요 녀석은 무슨 관계? 주기성, 그죠? 자, 요 녀석과 요 녀석은 무슨 관계? 대칭성, 그죠? 여기 점근선 점대칭이죠, 그죠? 이렇게 점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합을 보고요, 요거는 차를 보고요. 자, 요거랑 요거는요? 점대칭성이에요. 여기 기준선 점대칭입니다, 그죠? 그래서 K랑 마이너스 K를 긋는 건 무조건 점대칭밖에 없어요. 점대칭이랑 주기성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아니고 탄젠트인데, 자, 이것도 보여줬었다. 역수 곱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잘 봐요. 자, 요 녀석과 요 녀석은 주기성인 거 맞아요, 그쵸? 근데 얘랑 얘는 뭘까? 이거 뭘까? 자, 탄젠트 입장에서 반죽이는 뭐죠? 2분의 파이죠. 탄젠트를 2분의 파이만큼 움직여버리면 뭐가 나오죠? 그렇죠. 역수의 보호가 바뀌는 답변함이 일어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랑 얘가 지금 무슨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주기성입니다. 2분의 1 주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했습니까? 잘 보세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지금 뭐라고? y좌표의 곱이? 마이너스. 이거 보자마자 그냥 바로 떠올렸어야 돼. 아, 곱이 마이너스이야? 그럼 얘가 k면 너는 마이너스 k분의 1이구나. 이걸 보자마자 바로 우리는 x좌표의 비율로 변화가 된다는 걸 느끼고, 그지? 자, 이 녀석의 x 변화량이 몇이었다? 2분의 1주기에 해당하는 2분의 파이였다는 거, 그렇죠?
근데 나는 계속 2기로 끌고 다닐게. 이거 식이 더러우니까. 그래서 얘가 2분의 1주기다. 그 다음에 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삼각형 AOC랑 AOB가 넓이 B를 줬어. 우리 항상 넓이 B는 뭐로 인식하지? 길이 B로 인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OAC랑 OAB를 보는 거야. 그치? 근데 두 개가 이제 이 한 변을 공유하고 있고 요 녀석의 밑변이 다른 위치잖아 지금. 그러니까 밑변이 몇 대 몇이 나는 거야? 2대 3이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만큼과 요만큼이 2대 3 비율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라는 건 요만큼이 2분의 1주기였으니까 요만큼이 몇 주기에 해당할 것이다? 역수로 가야죠. 3분의 1주기에 해당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탄젠트가 3분의 1주기만큼 갔을 때 y 값을 알아요. 탄젠트는 3분의 1주기만큼 가면 값이 뭐가 되죠?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파이니까? 탄젠트 3분의 루트 3이 되죠. 그래서 얘가 루트 3이라는 걸 쉽게 찾을 수 있고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라는 걸 손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주기에 해당하는 것, 이 녀석의 길이가 뭘 실어했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이 변화량과 이 변화량은 같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만큼이 루트 3분의 4에 해당하죠. 얘가 루트 3분의 1, 얘가 루트 3분의 3이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주기가 뭐가 된다? 루트 3분의 8이 된다라고 해서 A를 구해주셔야 돼요. 계산할 거 하나 없지 그래? 그래서 우리는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나오면은 좋아해야 돼. 왜냐면 훨씬 더 어려운 그림들을 많이 봤으니까. 알겠어? 미사야 15번 풀었어? 15. 어. 자 15. 난 이제 봄인 것 같아. 날씨가 엄청 좋아. 그렇다고. 자 이런 GX가 있는데 GX가 뭐래? 이상한 말을 해놔. 너는 이 발문을 보고 수상해서 물어본 거지. 아니, 못한 줄 알고. 아니 그거는 아 그건 아니야? GX는 극대값 B도 있고 극소값 B도 있대. 그러니까 Y는 B에서 극대극소를 다 갖고 있는 녀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그지? 그러니까 한 번은 뭐 이런 느낌이 있고 한 번은 이런 느낌이 있고 뭐 이런 건가 봐, 그지? 자 B에서 극대극소를 다 갖고 있다는 소리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이제 일단 개형을 먼저 분석해봐야겠죠. 그래서 어디서 근을 갖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A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자, 근데 A의 부호를 안 줬죠, 그쵸? A의 부호를 안 줬는데 15번입니다. 그럼 너가 시험장에서 만났으면 A가 뭐부터 해보겠어? 플러스. 당연히 음수부터 해야지. 아 진짜. 모든 애들이 플러스부터 해보니까. 부호를 안 줬어. 그 플러스 해보는 거 뭐야? 시간 보는 거야, 그냥. 빨리 못 풀게 하려고. 당연히 마이너스부터 해봐야 돼. 이건 팁이야. 그러니까 앞번호야, 좀 앞번호야. 그러면은 사실 플러스도 많이 나와. 근데 15번, 21번, 22번 뭐 이 정도야. 그러면 무조건 마이너스 해야 돼. 무조건. 근데 나는 해설을 하니까 플러스부터 해보자. A가. 자, A가 플러스라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죠? 자, A가 마이너스라면 얘가 왼쪽에 있겠죠. 이렇게 잡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가지의 개형이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근데 이 녀석을 한번 잘 봅시다. 자, 내가 fx만으로 이루어진 구간함수를 그리는 거를 많이 보여줬단 말이야. 겨울방학 때.
자, 쟤는 자 절대값을 일단 생각하는 게 아니야. 절대값을 생각하기 전에 이 안에 들어있는 함수를 먼저 보는 거야. 자, 하나는 fx 플러스 16이고요. 하나는 16 마이너스 fx예요. 무슨 의미죠, 이거? 그쵸? 개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x축 대칭 되어 있는 거야, 그치? 근데 둘 다 플러스 16이잖아. 그럼 16에 대해서 이 녀석이 하나는 플러스 fx, 하나는 마이너스 fx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y는 16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녀석이 0, 어디를 지납니까? 0,16이죠. 그러면 얘가 0,0을 지나니까 그래서 0에서 이거 어때요? 16 라인에 둘 다 있죠? 여기를 지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fx 플러스 16을 우리가 오른쪽에 그려주게 되겠고요. 근데 보세요. 이걸 선택하건 이걸 선택하건 0은 어디 있죠? 두 사이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0이 좀 더 이 왼쪽 극값에 쏠려 있을 거고 얘는 오른쪽 극값에 좀 더 쏠려 있는 이런 그림이 나오겠어. 그치? 자,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을 다 그려볼 거니까 자, A가 양수일 때부터 그려봅시다. 그대로 갖다 붙이면 돼요. 저거를. 자, 요겁니다. fx 플러스 16. 그죠? 여기부터 갖다 썼어요. 자, 그럼 이거 왼쪽은 뭐 해서 쓰자고? 뒤집어서 쓰자고. 여기 왼쪽은 뒤집어서 쓰자는 겁니다. 이 디테일을 좀 살려줘야 된다는 거지. 이 극값의 높이가 살짝 미세하게 다를 거라는 거야. 왜? 변곡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파란색 녀석이 대칭되면서 절로 들어갔으니까. 그죠? 이런 그림이고요. 자, 그림 하나 더 그리자. 자, 역시나 y는 16에 대해서 뒤집혀져 있는 그림이고요. 근데 이 녀석이 16에 대해서 뒤집혀져 있는 개형이라는 거를 먼저 인지하는 게 먼저야. 그게 지금 안 된다면은 우리가 함수 그림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얘는 뭐예요? 여기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찔끔 올라가는 그림이 되고 얘가 이제 0보다 작은 쪽을 뒤집어서 쓰겠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더 많이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 파란색은 뒤집힐 여지가 있습니다.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뒤집힐 여지가 있어요. 자, 뭘 만족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극대 극소가 B가 나오게끔 만족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녀석의 극소값 후보를 한번 뒤져보자. 자, 오른쪽 극소 어디입니까? 여기밖에 없지, 그치? 극대는요? 없어요. 그럼 왼쪽에서 만들 수 있는 극대는요? 뒤집었을 때 극대 나올 수 있고 만약에 혹시나 안 뒤집혔다면 얘가 극대일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극소랑 극대가 같아질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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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해? 맞죠?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얘를 뒤집어가지고 여기서 뒤진다고 해봐. 뒤집어서 이렇게 올라갔다 해봐요. 그럼 얘도 뭐예요? 극대죠? 그러니까 극대만 지금 두 개지, 그지? 자, 극소가 안 만들어지지. 그래서 이 그래프가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여기서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자, 극소랑 극대를 어디서 만들어야 될까? 자, 얘 극소 여기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뒤집힐 여지가 있는데 극대로 똑같이 올라가려면 어디서 뒤집으면 되겠어? 그치,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중간에서 뒤집어야겠지. 여기에 y는 0이 놓여져야 된다는 소리가 되고 이 녀석이 이렇게 뒤집혀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같은 높이가 돼야겠다. 이거밖에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해줘야겠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얘기합시다. 자, 여기가 자, 우리 항상 접혀서 들어갈 때는 우리 무슨 얘기해? 이거 진짜 음수로 뒤집는 거 아니고 우리 뭐 해? 원래 있던 녀석의 극값을 찾아가지. 그래서 요 녀석의 극값과 요 녀석의 극값을 더했더니 몇이 나온다고 얘기해? 0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편이 항상 더 좋고, 그치? 자, 그럼 극값을 얘기합시다. 자, 결국 이 그래프가 아니었고 이 그래프에서 나왔다는 거 알 수 있고, 그래서 시험 때는 음수 먼저 해봐. 또 알았지? 음수 먼저 그려봐. 시간을 절반이나 세이브할 수 있을까? 음수 나와서 된 거 봤으면 그냥 그 답으로 밀고 가면 돼. 알겠죠? 뭐 예를 들어서 모두 구하시오, 혹은 최대 최소 뭐 합을 구하시오 이러면 다 해야 되지만. 자, 그러면 우리 얘기합시다. 자, 요 녀석이 이제 뒤집혀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16입니다 지금. 네, x 플러스
마이너스 16으로 고쳐버리고. 자, 그럼 봅시다. 자, 요 높이가 몇입니까? 마이너스 3분의 a제곱을 대입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마이너스 3분의 a제곱 대입하면 하기 싫죠, 그죠? 해놨어? 27분의 뭐? 오, 좋아. 맞아?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플러스야? 오케이. 이렇게. 잠깐만. a 넣으면 마이너스 a 세제곱. 극값차 3분의 2. 27분의 3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27분의 32. 27분의 맞네요. 세제곱 플러스 16이 될 거야. 여기는요? 몇입니까?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16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 녀석이 16에 대해서 뒤집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높이가 이제 뭐가 된 겁니까? 더해서 32가 나오게 만들면 되죠? a 세제곱에 플러스 16 이렇게 하면 더해서 30이 나오죠. 그죠? 자, 대칭형 됐고요. 자, 그럼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더해서 뭐가 나오면 된다고? 0이 나오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27분의 32 a 세제곱은 마이너스 30이니까 a가 몇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겠다. 그래서 15번 치고 할만했다. 그죠? 그 다음에 b가 어딥니까? b가 여기 극값이죠. 여기가 되죠. 그래서 b는 뭐가 나옵니까? b가 여기네요. 그죠? 자, b는 몇이에요? 11. 11이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8이 나옵니다. 20번 해야 돼? 해야 돼? 아연아 20번 틀리면 안 돼, 이거. 20번이 빈칸으로 나왔을 때는 공통이 약한 친구들한테는 희망이야, 진짜로. 원래 못 푸는 번호인데 풀 수 있게 나왔으니까. 힌트를 다 준 거 아니야. 이거 원래 힌트 없이 가야 되는데. 그치? 풀 수 있게 줘버렸잖아. 이런 거 틀리면 너무 아까운 거지. 이거는 내가 발상을 할 필요가 없어서 좋은 거야. 얘가 다 알려주니까. 내가 할 필요가 없거든, 사실. 근데 우리는 빈칸이 없다고 생각하고도 한번 해보면 또 일단 현의 길이가 같으면 뭐가 같죠? 원주가 같죠, 그죠? 그래서 원주가 중심각 이런 것들이 다 같을 거예요. 현의 길이가 같은 녀석끼리, 그지? 자, 그랬는데 얘가 지금 모양새를 보니까 이렇게 해놨네, 이렇게 이어놨네. 이렇게 이어놓고, 자, 루트 5 대 루트 2 대 1, 루트 5. 얘가 루트 5. 그 다음에 BC가 루트 2, CA가.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비를 아니까 무조건 코사인 법칙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되고요. 근데 이 녀석들 현이 같으니까 각을 이동할 수 있겠네, 내 맘대로. 각이 다 같을 거니까, 그치? 그래서 그걸로 뭐 어떻게 끝내겠다. 처음에 그냥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읽는 거야. 근데 처음부터 이제 이런 얘기를 해. 코사인 법칙에 의하여. 그래서 코사인 BCA를 먼저 해야 돼. BCA가 어디야? 여기잖아, 그치? 여기를 먼저 해야 돼. 코사인 법칙 쓰면 된다. 이거는 몇입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1분의 특수각이네. 그지? 몇 도야? 45도라고? 135도죠? 특수각인 거 잡아놨고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ACD를 알파라고 하자. ACD를 알파라고 하자. 그 다음에 BC2를 베타라고 하자. 여기를 이렇게 잡겠다. 그래서
알파랑 베타로 이렇게 잡는다. 자 그러면 DCE의 각을 구해달라. DCE 여기를 해달라 돼. 그지? 자 그러면 알파랑 베타가 어떻게 나온 건지 봐야겠죠. 그죠? 자 잘 보세요. 자 현의 길이 같은 원주의 같은 거 알고 있다고 그지? 자 얘가 알파예요. 그럼 여기 뭡니까? 알파인 거 알죠. 그죠? 얘가 베타예요. 얘가 뭡니까? 그러면 ABC 삼각형을 잘 보세요. 여기 세타고요. 그죠? 여기가 뭐라고? 알파. 여기가 뭐라고? 베타.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 도입니까? 45도가 되겠죠. 제가 135도였으니까. 그렇죠? 자, 근데 뭘 하겠다고? 여기서 이걸 또 나눠 먹자고 이렇게. 이렇게 나눠 먹자고. 자, 여기 베타예요. 여기 알파예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끼인 요 끼인각을 알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세타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한 번 더 빼달라고. 그럼 135도에서 45도 날렸으니까 몇 도예요? 90도. 2분의 파이가 되겠죠? 얘가 나죠? 네가 바보. 네가 나구나. 여기까지 올 수 있고. 저 135도를 얘기 못한 거 보니까 나를 못 풀었어. 그치? 가동 풀었어. 가를 틀렸어. 자,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면요. 자, 그래서 자 사인 법칙을 마지막에 한번 써달래요. D2가 이제 뭐냐? D2가 그래서 D2에 대해서 봐달래. 요 녀석. 요거를 봐달래. 요거를. 자, 그럼 봅시다. 자, 얘가 사인 법칙을 어떻게 썼어? 마지막에 사인 자 BCA 분의 AB는 자 사인 DCE 분의 D2로 봤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AB는 지금 몇 K인 거 알고 있죠? 루트 5K. 그러니까 그냥 시킨 대로만 해. 자 그 다음에 사인 BCA가 뭡니까? BCA 세타죠. 그죠? 그러니까 사인 세타죠. 135도짜리요. 그 다음에 자 DC 뭡니까? 방금 구한 거 아니에요? DC 몇 도였다고? 90도였다고. 자 그 다음에 D는 뭡니까? 몰라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그렇죠? X. 자 그래서 얘가 1이고요. 얘 135도니까 뭐예요? 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얘가 몇 K가 돼요? 루트 10K가 돼요. AB가 K라고 했어요. 어? AB를 K라고 뒀어요. 이 문제에서. 아 이 문제에선 그랬다고? 네. 아 AB가 K라고? 아 오케이. K라고 얘기해주면 되잖아. 그지?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됩니까? 루트 2K가 되겠죠. 자 그래서 X가 루트 2K. 얘가 뭐다? 다다. 네가 다구나. 계산만 하면 되잖아. 그죠? 너무 쉽다고. 절대 틀리면 안 된다. 얘들아 왜 21, 22 안 풀었어? 아 22는 킬러지만 21 왜 안 했어? 시간. 아 시간 문제? 할만 했는데 F0은 25일 334일 GX는 FX거나 25분의 1 FX는 X 마이너스 1 자 리미트 X가 T로 갈 때 자 또 0분의 0꼴 극한 논리지 그지? 분수함수 극한 논리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아 내가 좋아하는 건 아니고 평가원이 좋아한다고. 평가원이. 자 이게 이제 존재하는 거는 (5분이다) 그 다음에 자 5로 봤을 때 극한값까지 얘기해달래요. 얘는 100분의 A 세제곱이다.
자, 첫 번째 무슨 생각부터 해야 될까? A가 인수 논리부터 생각해야 되죠, 그죠? 자, x-t란 인수가 몇 개예요? 3개입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존재하려면 이 녀석의 인수가 최소 몇 개? 3개 이상이 되어야겠습니다. 그죠? 그 3개 이상이 되는 순간이 언제밖에 없다고? 5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가장 먼저 왜? 무슨 생각부터 해보겠어? gx가 위에 건지 아래 건지 모릅니다. 그쵸? 자, 얘는 몇 차 함수예요? 3차고요. 얘는 몇 차 함수예요? 6차. 그러니까 인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는 해설을 하는 입장이니까 뭐부터 생각해본다? 혹시나 x-5가 세제곱이 어디서 나왔길? 위에서 나왔지 않았을까? 라고 가정해봅니다. 시험 때 이런 거 안 하죠. 그죠? 자, 첫 번째. 아니, fx가 그럴 수 있지 않나? 이럴 수 있지 않나? 이러면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얘라고 가정한다면 자, 0,25를 지나야 되니까 세팅하면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겠죠. 그쵸? 그럼 요 녀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fx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5에서 3중분을 가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야. 그치? 자, 이걸 가지고 fx 곱하기 fx-a까지 그려보자. 자, 그럼 얘는 뭐예요? fx를 a만큼 평행 이동하는 건데 자, a가 양수 조건 뭐 이런 거 없네요. 그쵸? 아, 있네. 그럼 뭐예요?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3중은 그러면 자, 말이 안 돼요. 왜? 자,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5분입니다. 그쵸? 5분이에요. 근데 밑에서 요 3중분인 근을 하나 더 만들어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5 플러스 a에서도 이 극한값이 존재해버리게 된다. 5만 있는 게 아니라 5 플러스 a에서도 존재한다. D가. X가 A보다 작을 때 x가 a보다 작을 때 지금 이걸 써버린 거잖아. 지금 만약에 여기서 나왔다고 가정한다면, 만약 그게 설령 아니랄지도 a가 여기 있어도 상관없어요. 밑에서 이거 두 개가 다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어찌됐건 a가 여기 찍혀있건 여기 찍혀있건 몇 개가 나옵니까? 여기가 여기 찍히면 몇 개 나와요? 2개 나와요. 왜? a보다 작은 쪽에서는 없고요. a보다 큰 쪽에서 몇 개? 2개. 5랑 5 플러스 a. 그치? 그 다음에 a를 여기다 찍으면요. 왼쪽에서 일단 여가 갖고 있으니까 하나 나오고요. 그쵸? 오른쪽에서 자, 얘는 안 쓸 거지만 얘가 발동이 되니까 또 나오고요. 그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a가 5보다 크건 작건 무조건 2개가 나오니까 안 된다. 자,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뭘로 가야 합니까? a만큼 평행이동 했더니 우연히 3개 이상이 돼버리는 그런 그림을 만나야 된다. 그치? 그래서 3중근 계형은 때려치고요. 그럼 어떤 계형을 가겠어? 자, 우리는 해설을 하는 입장이니까 실근 3개인 걸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다 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자, 최고차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릅니다. 근만 찍어요. 그러면 자, 세 근이 이렇게 찍혔다고 합니다. 알파, 베타, 감마. 이게 fx야. 그럼 fx-a는요 여기다가 a씩을 더한 실근 3개가 잡히겠지. 그지? 근데 뭐가 잡혀야 된다고? 3중근이 잡혀야 돼. 잡히겠어? 평행이동 해봤자? 절대 안 잡히죠. 그죠? 실근 3개 안 되고요. 그래서 실근 하나도 안 됐고 그 다음에 3개도 안 됐으니까 뭐만 가자? 2개만 가자. 그래서 실근 2개를 갑니다. 자, 실근 2개를 갈 거면 이제 fx가 이렇게 2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 a만큼 평행 이동한 실근이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게 반드시 어떻게 된다? 겹쳐야 된다. 그쵸? 그러면 a만큼 평행 이동, a가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근이 일로 와야 할 거야. 맞아? 그럼 이만큼의 간격이 몇이어야 되겠어? a여야겠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fx가 실근을 몇 개 가지고? 오, 3개를 다 가진다고? fx만 2개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건너와서 몇 개가 되어야 되니까? 이 녀석이 한 개가 일로 오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도 가능하죠? 알파, 베타가 있어서 자, 요 녀석에서 이미 몇 개가 나오고 2개가 나오고 이게 a만큼 평행 이동을 해버려서 여기서 하나가 더 잡혀버리는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만들어 버리는 이런 모양밖에 이제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3번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그래프 개혁을 이제 추론을 해본다. 그밖에 안 나와서 잠깐만. 뭔가 수업할 때 이렇게 막 들어오면 안 돼, 알았지? 잠깐만요. 진짜 놀라운 거는 2학년이거든. 근데 제가 서울교 전교 1등이다. 대박이야. 나는 그게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어쨌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림을 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두 개 짚고 여기서 하나 짚히는 것도 어떤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짚힐 수도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짚힐 수도 있죠, 그죠? 이게 3-1로 갑니다. 자, 3-2로 가요. 어떻게 나올 수도 있고, 자, 증가로 시작했으면 이렇게 갈 거고요. 그 다음에 감소로 시작했으면 이렇게 가있죠. 그래서 이 4개 중에서 이제 골라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자, 이 녀석이 요걸 만족해야 돼요. 극한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녀석 실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이 오른쪽이 어디예요? 반드시 오른쪽이 5가 나와야 되죠. 자, 반드시 오른쪽이 5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5가 나와야 돼요. 5-A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A만큼 평행이동 해가지고 3중근이 겹쳐진 겁니다. 그쵸? A만큼 평행이동 해서 3중근이 된 겁니다. 이렇게 평행이동 해서 3중근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때 이제 함수들을 하나씩 짜보자고. 자, 여기 함수는 fx는 모르니까 최고상 계수 모르니까 m이라고 줄게. x-5 플러스 a에다가 x-5의 제곱이 되고요. 이거는 m의 x-5 하나에 x-5 플러스 a의 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대로 진행해보면 자, 이 녀석을 쓸 수가 있죠. gx를. 그래서 gx를 먼저 이제 지켜봅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서 이제 5일 때 포착이 돼야 된다니까. 자, a가 5보다 무조건 어때야 돼? 5보다 무조건 작아야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요게 만들어져야 된다. 100분의 a 세제곱이라는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gx 대신에 뭘 넣겠다고? 25분의 1 fx-a를 넣겠다. 자, 그럼 이대로 가면은 fx랑 fx-a는 뭐가 나오지? 25분의 m에다가 자, 누가 3개? x-5가 3개.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얘가 3개, 얘가 1개, 얘가 몇 개? 2개. 근데 얘는 뭔데? 그렇지,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x-5 플러스 a 하나, 그 다음에 x-5 a 2개로 짜여질 거고, 그치? 자, m 제곱, m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대로 가면요, 25분의 1 fx-a는요 25분의 m 제곱에 x-5의 세제곱. 그 다음에 얘는 누가 2개? 얘가 2개. x-5 플러스 a가 2개고 x-5-a가 1개인 이런 모양새가 되겠다. 그래서 x-5의 세제곱을 약분하고 5를 대입하는 걸 해보자고. 자, 그래서 약분치고 자, 여기다 5를 넣어요. 그럼 극한이 몇이 나옵니까? 5를 넣으면 a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a-5예요. 자, 그럼 이거 양수예요, 음수예요? 이거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 미안해. 마이너스 1. 그죠? 자, 여기는 대입하면
25분의 m제곱에 자 5넣으면 몇입니까? a고요. a 제곱이니까 a 그래서 b가 탈락한다. 음수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가 100분의 a 세제곱이라고 얘기한다. 따라서 m이 몇입니까? m제곱이 4분의 1이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m이 2분의 1일 때랑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를 가면 됩니다. 자, 그럼 얘가 m이 2분의 1일 때고요. 얘가 m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가 될 거고요. 자, 그때 A값 F0 이거죠. F0이 25가 나와야 된다. 자, 그러면 F0이 25가 나오는 그림은 자, fx가 여기 있고 자, F0이 뭡니까 그러면? 대입하면 얘는 25고요. 얘는요? A-5죠, 그죠? 그래서 25에 A-5 곱하기 M인데 자, 아까 얘기했지만 A가 5보다 어때야 된다고? 작아야 된다고 얘기했어, 그지? 자, A가 5보다 작으면 얘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자, 근데 얘가 25가 떴어. 뭡니까 그러면? 자, 윤리는 무조건 마이너스니까 얘가 뭐예요?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m이 마이너스 2분의 1을 선택해야 되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선택한다면 얘가 몇이 나오면 돼요? 마이너스 2가 나오면 되고 그냥 따라서 a는 몇이다? 3이다. 이런 식으로 am을 다 골라줄 수 있다. 해설을 하니까 모든 케이스를 다 그렸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사실 두 개만 그리고 시작할 수 있다. 처음부터 중근인 거 먼저 시작할 수 있다. 이거 먼저 시작할 수 있다. 알겠죠? 엄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보여줬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22 했어? 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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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22. 자, 공통에서는 22가 가장 어렵지. 근데 22는 계속 보다 보면은 패턴이 있네. 뭔가 알 것 같은데 약간 안 건드렸지만. 자, 22번. y는 3분의 4 2x 제곱 플러스 k. 자, y는 3분의 4 x 마이너스 1. 일단 마음에 안 들어. 빛이 다르거든. 하나 3분의 4고 하나 9분의 16이야, 그치? 그니까 합대 축소구나. 합대 축소구나. x 대신에 2x 넣어버렸네. 그 다음에 평행 이동도 해버렸네. 이런 생각. 근데 그 합대 축소를 대하는 여러 가지 태도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걸로 안 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잘 보세요. 자, 함수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녀석 같은 경우. 함수 간의 관계가 얘 k 때문에 힘들어.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뚫어나갈 것인가. 잘 보세요. 이렇게 그려놓고 자, 여기 m짜리 전부 찍어놓고 그 다음에 기울기를 조금 완만하게 하고요. C, B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진대요. 같은 색깔끼리 평행합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의 기울기가 m이고요. 그 다음에 이 대각선의 기울기가 주어져요. 2분의 m입니다. 이 대각선들의 기울기가 2분의 m짜리예요. 마이너스 2분의 m입니다. 자, 기울기 음수인 걸 주는 이유는 뭘까? 저 기울기 음수인 거의 의미는 뭘까? 그냥 변화량이 같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큰 의미가 없어. 기하학적인 의미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변화량이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기출 중에 이런 게 있어. 기울기 m짜리랑 마이너스 m짜리 나오는 게 있거든. 그래서 뭐 비율로 푸는 지수 함수 문제가 있어. 지수 함수 문제였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그어지는 뭐 이런 문제가 있어. 근데 기울기 마이너스 m짜리 큰 의미 부여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이거예요. 같은 y 변화량이다? 그럼 어떻다? x 변화량이 같다. 그냥 이 정도로만 해석하면 돼요. 그냥 x 변화량과 y 변화량의 절대값은 동일하구나. 이 정도로만 우리가 받아들여주면 되겠다. 그래서 기울기 음수에 뭐 커다란 의미는 없다. 물론 대칭 이동이라는 녀석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함수 자체가 대칭 이동이 일어나진 않았으니까 그걸 확인하진 않을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자 a가 y축 위에 적이고요. 이게 다예요. 자, 정보는 이게 다 줬고 k 구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 뭐 할 수 있을까? 여기서 뭐 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평행사변율만 놓고 자 디테일하게 그리고 봅니다. 자, 이렇게 평행사변율을 관찰해요. 뭐 할 거냐면 XY 변화량에 대해서만 얘기할 거예요. XY 변화량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XY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하는 행동들 있죠. XY 변화량들을 다 이렇게 쪼갭니다. XY 변화량을 관찰할 거예요. 자, 이렇게 다 쪼개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이 녀석의 기울기가 m이었어요. 자, 기울기 m이었어요. 여기도 기울기 m이었어요. 근데 평행사변형이라는 건 뭐죠? 길이까지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x 변화량도 어때야 돼요? 같아야 할 겁니다. 이 녀석의 x 변화량도 같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요 녀석의 기울기가 뭐라 했냐면 요 녀석의 기울기는 2분의 m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녀석의 기울기도 마이너스 2분의 m이라고 했습니다. 자, 2분의 m 마이너스 2분의 m 부호만 바꾼 걸 주는 건 이유는 뭐라고? 그냥 변화량의 비가 똑같다. 그걸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2분의 m짜리를 관찰하면요. 이만큼 갑니다. 기다란 2분의 m. A, B, B. 이만큼 갑니다. 근데 자, BC는요. 여기서 몇 만큼만 가냐면 이거 토막 뺀 거. 이 토막 뺀 만큼만 갑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다 쪼개 볼게요. 길이들을. 그래서 얘를 뭐 알파 같은 걸로 하면 볼까? 알파. 이 길이를. 그 다음에 자, 이 높이들을 이제 한번 얘기해 볼 건데 2분의 m짜리가 있으니까 이 녀석을 2h로 좀 잡아볼게요. 이 녀석 2h.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몇 h? 2h. 변화량이 같아야 할 거니까. 맞죠? 자, 요만큼이 2h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2분의 m짜리를 하나 지켜봅니다. 요 녀석. 그 다음에 얘를 또 지켜봐요. 자, 그러면 요 녀석의 x 변화량, y 변화량, 그 다음에 이 녀석의 x 변화량, y 변화량의 b가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를 지금 뭔지 모르니까 베타로 한번 넣어볼게요. 이 길이를. 길이만, 관계식을 보는 거야, 길이의 관계식을. 자, 그러면 2분의 m자리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요 밑에가 지금 2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거예요. AB가. 자, BC는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요 길이가 몇이다? 얘는 변화량이 베타죠, x 변화량. 자, 그러면 여기에 2분의 m이 곱해질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도 2분의 m이 곱해질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자, 여기 알파에 2분의 m을 곱했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2h라고 내가 했죠. m을 곱했으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알파에 m을 곱한 걸 2h라 했어요. 그러면 자, 알파에다가 2분의 m을 곱하면 몇이 나와야 돼? h. 이거 하나당 h. 그럼 여기서 몇 h? 여기서 높이 몇 h?
잘 봐봐요. 자, 알파에다가 m을 곱했더니 이걸 h로 써주지 말까? 2h라고 내가 명명했거든요 지금. 문자에 큰 의미를 두지 말고 우린 b만 보는 거예요. 그냥 b만. 자, 근데 지금 2알파에다가 2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몇만큼 가겠다 기울기를? 2분의 n만큼 가겠다 했죠. 그쵸? 그럼 얘가 뭐예요? 알파 m이죠. 그럼 이거 분배하는 과정에서 몇 h이 나와요? 플러스 여기서 뭐가 나오겠죠? 2분의 베타 m 나오겠죠. 그죠? 맞아요. 이 녀석 높이가 그걸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근데 얘는 뭐가 나와야 돼요? 그쵸? 2분의 베타 m이 그냥 나와야겠죠. 이게 나와야 할 거고요. 얘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 2h 플러스 2분의 베타 m이 나와야 된다고. 근데 어떻게 된다고? 이 b가? 같아야 된다. 이 b가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베타가 뭐라는 소릴까? 요거 분의 요거, 요거 분의 요거. 잘 봐봐. 자, 요 녀석이 지금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변화량이 전부 다 같아야 돼요. 전부 다 변화량이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요 기울기 2분의 m짜리가 요 녀석이 변화량이 같아야 돼요. 근데 얘가 지금 변화량을 상쇄하는 게 이 부분이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얘는요. 전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얘가 이만큼을 날려 먹었어도 어때야 돼? b가 일정을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얘가 이만큼 날려 먹었어도 남아있는 부분이 여기, 남아있는 부분이 여기, 여기가 합산해서 몇 h가 나야 된다고? 잘 봐봐. 자, 베타만큼 잘라버릴게 그냥. 여기 베타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잘라버릴게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 뭐 나와야 돼요? 2알파죠. 그럼 여기 뭐 나와야 돼요? 2h 맞아요? 맞습니까? 이만큼 2h 나와야 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잘 봐봐. 자, 얘를 잘라 먹었어도 뭐가 나온다고? 2h가 나와야 된다고 지금. 자, 그러면 자, 요만큼의 높이가 지금 몇일까? 그 다음에 요만큼의 높이가 몇일까? 평행사변형이니까 같아야 되는데 남은 건 2h인데 그럼 몇만큼 나눠 가져야 되지? 잘 봐봐요. 잘 봐봐요. 그림이 어디야? 자, 평행사변 다시 그려줄게. 그려줄게. 자, 잘 봐봐. 자, 이만큼 알파예요. 또 이만큼 알파예요. 자, 근데 얘가 지금 2h예요. 얘도 지금 2h예요. 근데 중간에 하나 꼈어요. 이렇게. 요 녀석이 미안해. 여기까지 2h. 요만큼이 2h예요. 근데 요만큼이 꼈어요 지금. 얘가 이만큼이 몇인지 몰라요 지금. 그쵸? 근데 이만큼을 요 전체에서 요 빨간색만 제거하면 몇 h가 나와야 하냐고. 이 빨간색만 제거를 하면 요만큼과 요만큼이 뭐가 나와야 되냐고. 이게 2h라고. 이 합산이 2분의 m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지금 뭐랑 뭐를 분배인지 모르겠어. 오케이. 잘 보세요. 자, h라고 안 쓰고 다 문자를 통일해 줄게 그러면. 자, m이라고 써줄게. 자, 기울기 m짜리예요. 요 길이 몇이에요? 알파 m이죠. 맞아요? 여기도 알파 m 맞아요? 그렇죠. 자, 여기 베타로 둘게요. 자, 그러면 이만큼의 베타면 여기 뭐예요? 2분의 베타 m이죠. 그렇죠. 그럼 잘 보세요. 자, 요 전체는 길이가 몇이에요? 이거 2분의 m짜리니까. 2알파요. 알파 m 플러스 2분의 베타 m 맞아요? 2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2분의 m을 곱했으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이 2분의 베타 m을 지금 날려버리겠다고 여기서.
이만큼을 날리겠다. 이해했어? 그럼 요만큼만 남을 거 아니야. 그치? 자, 여기가 전체인데 여기서 2분의 베타임을 날리겠다고. 그럼 뭐만 남아? 알파임만 남겠죠? 그럼 요거 두 개 더해서 알파임 맞아요? 근데 평행사변이니까 이 높이가 어떻겠어? 같겠죠? 이 선분이랑 이 선분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2분의 알파임씩 나눠 가져야 된다는 거 보여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고. 아, 전체가 또 왜 이렇게 됐냐고? 근데 왜냐면 2알파이면 2알파 플러스 베타죠. 2분의 m이라서. 근데 비율이 2분의 1짜리죠 이거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형의 B만 본다고. B만. XY 변화량의 B만 본다. 자, 그러면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냐. 결국은 이 높이들이 다 어떻다는 거 알게 돼? 전부 다 같다는 거 알게 돼요. 높이들이 전부 다 같다는 거 알게 돼요. 자, 이 녀석 아까 봤을 때 얘를 내가 EH로 잡았죠, 그죠? 근데 이 녀석을 이만큼을 내가 잘라먹었잖아. 잘라먹고 보니까 여기가 다 H였어, EH가. 맞아? 그치? 자, 근데 얘가 지금 EH거든. 그러니까 사실 뭐야? 등간격이에요. H 등간격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알파 등간격입니다. 얘가 이런 식으로. 이게 기울기 조건만 써먹은 거다. 아무것도 안 쓰고. 계산을 하지 않고 기울기 조건만으로 이 녀석의 좌표의 B만 잡았다는 거. 지수로그 킬러에서 이런 장면들이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이 B가 왜 등간격이 나오는지를 좀 기울기 조건으로 너네가 한번 증명을 해보길 바라고.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올 수 있었다면, 자, 그럼 난 이제 뭐 할 수 있냐? 여기 액션이 뭐였지? 0이었습니다. 그쵸? 여기 액션이 0입니다. 그럼 너는 알파고 너는 2알파고 너는 3알파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이 평행사변이니까 우리가 K만 구해버리면 끝나겠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지수방정식은 뭘로 마무리해? Y 변화량을 비교하면서 마무리하잖아. 그래서 Y 변화를 비교하면서 마무리할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이 다 등간격으로 H라는 얘기를 해버리자고.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Y 변화량이 H다. 여기서 여기까지 Y 변화량이 H다. 여기서 여기까지 Y 변화량이 H다. 자, 이런 얘기를 해버린다. 자, 그러면 얘는 X가 0일 때니까 좌표가 어떻게 돼요? 0, 저 함수예요. K 플러스 1이잖아요. 자, 여기 좌표가 어떻게 될 거야? 2알파 컴마 어디다 넣어야 돼요? 저기다 넣어야 돼요. 3분의 4에 2알파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그쵸? 자, 여기는요? 알파 컴마 3분의 4에 2알파 플러스 K가 나오고요. 얘는요? 3알파 컴마 3분의 4에 3알파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 녀석의 Y 변화량이 전부 다 H다 라고 해서 마무리를 짓겠다. 자, 그러면 어떤 식이 나오는 겁니까? 자, 이게 사실은 밑바닥이 0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K 플러스 1이잖아요. 그래서 K 플러스 1씩을 그냥 전체적으로 다 깎아버린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K 플러스 1을 깎았을 때 우리가 여기가 요 녀석이. 자, 그러면 얘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3분의 4 2알파 마이너스 1의 Y 좌표가, 자, 이제 이 녀석 버려버리고 K랑 H로만 얘기합시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 K 플러스 H 플러스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요만큼, 그죠? 그 다음에 저 녀석은요? 3분의 4에 2알파 제곱 플러스 K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K 플러스 1에다가 2H 만큼 올라왔다. 괜찮죠? 자, Y좌표 변화량의 B로만 얘기한다고. 자, 이 녀석은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문자 3개씩 3개 연립방정식처럼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러면 자, 어떤 걸 건드리는 게 가장 심플해? 요 녀석을 건드리는 게 가장 간단하다는 걸 알 수 있고, K가 지워지죠. 그죠? 그래서 3분의 4의 2알파 제곱 대신에 뭘 넣을 것이다? 2H 플러스 1을 넣을 것이다 라는 거는 얘가 뭐가 된다? 4분의 3의 2H 플러스 1이 된다는 소리가 되겠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정리를 연립을 해야겠죠. 그러고 자 또 어디를 정리할까? 자, 이 녀석을 EH 플러스 1로 대입하자. 이 녀석을 EH 플러스 1로 대입을 해주자. 자, 그럼 여기서 K랑 H의 관계식이 하나 뽑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3H니까 넘어가면 2분의 1H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분의 3이 넘어가면 4분의 1이죠. 자, 2배를 하면 H는 K를 생겨죠. K는 우리 K 구하는 거니까. K는 뭐가 된다? 2분의 1H에서 4분의 1을 K 값이 나오겠다. 이렇게 K가 잡힐 수 있겠다. 오케이. 자, K를 잡고 나서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연립 한 번 더 하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좀 뭐냐면 지금 3분의 4의 2알파 제곱이 2H 플러스 1이라는 거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걸 한번 써요. 자, 3분의 4 3알파 마이너스 1이 이걸 H에 대한 식으로 바꿉니다. 어떻게 됩니까? K 대신에 이걸 넣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7H 플러스 4분의 3이라는 식이 나오고요. 자, 이 녀석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을 앞으로 뽑아버리면 4분의 3이 나오고요. 자, 이 녀석을 그대로 갖고 요 밑으로 들어갑니다. 양변에 몇 제곱 해버리면 되지? 2분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자, 4분의 3에 자, 2H 플러스 1에 2분의 세제곱은 2분의 7H 플러스 4분의 3이 나오고 자, 4분의 3을 양변에 나눠주면 자, 3분의 4를 곱하는 것까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양변 몇 제곱? 제곱을 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1이 사라지면서 H가 잡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1, 1이 사라지고요. 자, 그러면 한쪽으로 넘기면 H 하나 떼고 넘기자. 자, 8H 제곱. 그 다음에 얘는 9분의 108이죠. 88.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18입니다. 요 식이 하나 나오고.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양변에 9배를 곱해주면 2로 나눠주면 인수분해 짝수 나와야 되니까 둘 다 짝수여야겠다. 그지? 짝수 뭘로? 2랑 18로 하면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8. 그래서 H가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2분의 3이라는 걸 잡아낼 수 있고요. H가 2분의 3이니까 K는요 2분의 1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우리가 확대 축소를 쓰지 않고도 계산으로도 밀고 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싶었고. 자, 확대 축소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연히 2배가 되는 HEX랑 HX꼴을 내가 만들어내는 걸 발상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발상에 실패한다면 이 과정을 가라는 겁니다. 알겠죠? 합통이 비교적 쉬우니까 합통을 먼저 빠르게 해보면 몇 번 해야 돼? 28 안 해도 돼? 27 안 해도 돼? 몇 번부터 하면 되는데? 28 괜찮다 이거지? 괜찮다 이거지? 28 근데 28 괜찮아? 28 할게
자, 28. 각자의 수의 홀수인 건 짝수인 개수보다 작다. 5개 선택. 오케이. 자, 5개 선택이니까 홀을 몇 개, 짝을 몇 개 정하면 되겠네, 그지? 자, 그럼 짝이 많으니까 짝 5, 짝 4, 짝 3. 이렇게밖에 없다는 거를 쉽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5자리 선택할 건데, 자,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곱은 짝수이다. 자, 이거 내 맘대로 그냥 배열해도 뭡니까? 언제나 짝이 나오겠죠. 가장 큰 것, 가장 작은 거. 고려할 필요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 짝수 고르는 거, 홀수 고르는 게 있어요. 홀짝 골라주는 거, 각각 고르는 거 몇 가지? 2에 5제곱. 얘도 짝수 4개 고르고 홀 하나 고르는 거 몇 가지? 전부 다 2에 5제곱까지라는 선택지가 있어요. 짝을 누구 쓸지 모르니까 2, 4를 쓸지 결정해주는 거, 홀은 1, 3을 쓰는 거 결정해주는 거 있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배열이 있죠? 그쵸? 자, 위에 거 배열이 몇 가지? 짝 5개 배열하는 거 한 가지죠. 그죠? 짝 4개 홀 하나 배열하는 거 몇 가지죠? 자, 아무렇게나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쵸? 근데 얘가 이제 위험하지, 그지? 자, 그냥 배열하면 몇 가지예요? 그냥 배열하면 10가지죠. 그쵸? 자, 근데 뭐가 문제가 생기죠? 얘는? 자, 가장 큰 수랑 가장 작은 수가 뭐가 되면 안 돼요? 홀홀이 양 끝에 서버리면 망하죠. 그죠? 그래서 홀홀이 양 끝에 쓰는 상황을 제거해 줄 겁니다. 나머지는 막 돌려도 괜찮은데. 그냥 각큰 자리 수가 가장 큰 거. 가장 큰 거랑 가장 작은 게 홀이면 망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최대 최소가 각각 몇으로 고정이에요. 그러면 3과 1로 고정이고 이 짝 3개는 다 뭐가 돼야 된다? 2만 돼야 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뭘 빼요? 1, 2, 2, 2, 3 배열 하나만 제거해주면 되겠죠? 몇 가지입니까? 20가지. 요것만 제거하면 되겠어. 29번.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1만큼, 3은 3만큼, 5는 5만큼, 그 다음에 2는 마이너스 1만큼, 4는 마이너스 2만큼, 6은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죠? 자, 4번 던질 거예요. 좌표가 1 나오면 됩니다. 작년 수능이랑 느낌 비슷하죠? 작년 수능에 같은 것이 조건부 확률 버전인데 이거를 경우의 수로 땡겨버려. 그죠? 자, 이거 어떻게 점 되죠? 가장 큰 것부터 세는 게 좋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자, 5를 이제 5부터 내림차순으로 갑시다. 홀수부터 어떻게 짤 것인지. 그죠? 자, 5를 최대 몇 번 쓸 수 있죠? 5를 한 번 쓸 수 있어요. 자, 5 두 번 쓰면 큰일 나요. 그죠? 자, 5 한 번 쓰고 이제 자, 그러니까 양수 몇, 음수 몇으로 가자. 양수 몇, 음수 몇. 자, 양수 가장 많이 쓰면 몇 가지 갈 수 있을까? 자,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거 얘가 몇 번 쓸지 모르겠네. 양수, 음수를 몇 번 쓸지로 가겠다. 양수를 한 번만 쓰는 거 가능합니까? 네.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3개부터 갑시다. 자, 플러스 2개, 마이너스 2개 가보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3개 가능하죠?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플러스 한 번만 가서 마이너스 3번 가는 거 어떻게 갈까? 5 하나 가고요. 그렇죠? 여기서 5 가고요. 여기서는 합산 4 가면 되죠. 합산 4 가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그치, 2, 4, 4밖에 없죠. 2, 2, 4, 4, 2. 요거 하나 있을 거고요. 그렇죠? 다른 거 있나요? 없죠? 안 되죠? 3 쓰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자, 여기로 갑시다. 자, 양수 2개 써요. 양수 2개 쓰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죠? 2부터 10까지 움직이죠. 10은 안 된다며, 그치? 자, 얘는 2부터 10까지 움직일 수 있고요. 그죠? 여기 조합을 다 써보자.
어떤 조합이 있어? 2, 4, 6, 8, 10 조합이 있고요. 여기 무슨 조합이 있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산, 9, 2 조합이 있습니다. 그죠? 자, 두 개 조합을 적절히 조합해서 플러스 1을 만듭시다. 자, 그러면 얘가 무조건 짝수니까 여기서 뭘 골라야 되죠? 홀수만 골라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애들만 쓸 수 있고요. 그렇죠? 어떻게 케이스가 너무 많은 걸 줄여나가는 그 장면을 이제 우리가 목격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 마삼을 쓴다면 얘 뭘 써야 돼요? 4를 써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합산 4를 쓰고 여기서 합산 마이너스 3을 쓰는 조합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를 써버리면 6이랑 마이너스 5 조합을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 가능한 경우의 수를 서술해보면 자, 4를 만들려면요 3, 1을 써야 되고요, 그쵸? 마삼을 만들려면 4, 2를 쓰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6을 만들려면 5, 1도 있지만 3, 3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를 만들려면 4, 6밖에 없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케이스가 만들어졌고, 자, 홀수를 3번, 그다음 짝수를 1번. 자, 그러면 플러스 3번 갈 거니까, 자, 이 녀석에 따라서 정해지죠,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이 이번에는 뭐가 나야 됩니까? 무조건 하나밖에 안 되겠네. 왜? 이거 합산이 홀이야, 짝이야? 세 개 합산이 홀이죠, 그죠? 얘가 홀이니까 얘가 반드시 뭐가 나야 돼요? 짝이 나야 되고요. 그럼 얘는 뭘로 고정이에요? 얘는 4로 고정이죠, 그죠? 마이너스 2로 고정이죠. 자, 얘가 4로만 나와야 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2니까 여기서 플러스 몇이 나오면 돼요? 플러스 3이 나오면 돼요. 3개를 써가지고 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케이스가 존재하겠다. 몇 가지? 몇 가지? 몇 가지? 다른 조건 없지? 그지? 몇 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자, 30번. 자, 흰공 5개, 검은 공 15개. 자, 흰 공보다 검은 공을 더 많이 받는다. 그 다음에 짝수의 검은 공은 없다. 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카테고리 2개일 때 내가 항상 어떻게 해야지? 적은 쪽을 먼저 뿌려라. 그렇지? 흰 공을 먼저 다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흰 공이 이제 어떻게 나눠지는지 따라 달라지겠지, 그지? 자, 흰 공을 안 받을 수도 있죠. 그렇죠? 흰 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5영역 흰 공부터 뿌립시다. 그 다음에 416이 있고요. 그 다음에 3, 2영, 그 다음 3, 1, 1, 그 다음 2, 2, 1. 자, 이렇게 케이스가 있겠고요. 자, 각각 흰 공을 배열해주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씩? 3가지, 6가지, 6가지, 3가지, 3가지씩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들어있고요. 자, 흰 공 다 뿌렸습니다. 그죠? 자, 이제 검은 공을 주면 되겠어. 자, 그러면 자, 500인데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검은 공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합산이 15인데요. 자, A란 녀석이 제약이 어떻게 걸려버렸지? 5보다 크다가 됐죠. 6 이상이 돼버렸네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제약이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검은색은 전부 다 뭐다? 이거 전부 다 뭐다? 홀수다. 우리 부정방정식에서 홀수 나왔을 때 뭘로 컨트롤하지? 전부 다 뭘로 바꿔버린다? 2a 플러스 1로 바꿔버린다. 그죠? 자,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2a 프라임 플러스 1, 2b 프라임 플러스 1, 2c 프라임 플러스 1로 바꿔버리고요. 얘가 19니까요.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의 합산이 몇이다? 3 빼고 2로 나눴으니까 6이 나올 거고요. 자, a 프라임 규칙만 잘 지켜주면 돼요. a 프라임이 몇 이상이어야 된다? 잘 보세요. 얘가 6을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얘가 6을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a 프라임이 몇부터 6을 넘어가죠? 3부터 넘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3H 3가지가 나옵니다. 그 밑에 할 수 있죠? 저 비프라임 괜찮아요. 상관없죠. 0 이상인 거. 홀수니까.
0 이상이면 상관없잖아. 무조건 홀수 나오면 짰으니까 지금. 오케이? 해보시고. 미적 가자. 미적 몇 번을 해야 돼? 28. 그 다음에. 미적은 28이 가장 어려워. 근데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 미적 킬러를 낼 거는 소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가장 어려운 건 뭐야? 등비수의 극한의 수렴성이야. 등비수의 극한을 어떻게 수렴하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너네는 지금 이런 생각을 먼저 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A의 n제곱이 있어. 이렇게 있다고 얘기해보자. 자, 누구랑 어떤 속도를 비교해줘야 될까 우리는? 우리 이 녀석의 수렴성과 발산성을 얘기하려면 누구의 크기를 비교해줘야 돼? 어떤 속도? A의 속도를 비교해야 돼. 누구랑? B랑 비교해야 돼.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뭘 붙여야 돼? 절대값을 붙여야 돼. 절대값의 속도가 커야 돼. 절대값 속도가. 그쵸? 자, 그 다음에 누구랑 비교해야 돼? 놓치면 안 돼, 상수와. 이 n제곱이 걸려있지 않은 녀석의 속도도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 자, 그래서 이 녀석들의 속도를 고려해야 되는데 자, 얘는 속도가 몇인 것처럼 보면 돼? 1인 것처럼 보면 돼. 상수는 1보다 크냐 작냐로 갈려지는 거야. 이 녀석이 1보다 작으면 다 어디로 가? 다 0으로 수렴해버리지. 그럼 상수만 남잖아. 그치? 그럼 네가 이긴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세 개를 비교했을 때 누가 가장 빠른 속도로 갈 것이냐, 그거에 대한 주제라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값 A와 절대값 B와 사실은 절대값 1과의 속도를 비교하는 싸움이 되겠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누가 이길지에 대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28번. 자, gx가 이렇게 나와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fx의 n제곱과 절대값 x의 n제곱 플러스 fx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 녀석이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이게 사기인 거지. 얘가 실수 전체에서 극한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극한이 모든 순간 다 있대요. 자, 그러면 속도를 비교할 녀석을 놓고 보자고. 절대값 x, 절대값 fx, 그 다음에 뭐 봐야 돼? 절대값 1을 봐야죠. 얘네가 같은 성질을 지녔죠. 절대값 1을 봐야죠. 그래서 얘네가 절대값 1보다 작아지면 얘네만 살아남는다 소리가 되고요. 그쵸? 자, 얘네가 살아남는다면 요 녀석들이 이제 이기게 되겠지. 그래서 자, 이 녀석은 누굴 비교해 줄 거냐면 우리는 절대값 x랑요, 절대값 fx랑요, 절대값 1을 비교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기는 순간은 뭐가 나온다? 2분의 fx가 나온다. 절대값 1이 가장 빠른 순간은 2분의 fx가 나옵니다. 수렴하죠. 그러면 존재할 겁니다. 자, 그러면 fx가 가장 빠른 속도로 이기는 순간은 뭐가 나옵니까? 얘네가 다 0으로 빨려가고 얘 혼자만 남아버리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1이 되면서 0이 됩니다. 수렴합니다. 자, 근데 절대값 x가 이겨버리면 어떻게 돼? 그럼 얘네가 0으로 빨려 들어가고 얘가 가장 빠른 속도로 가버리니까 이건 무한대로 발산하겠다. 우린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실수 전체에서 정의돼야 된다. 이 순간은 없어야 한다. 절대값 x가 이기는 순간은 없어야겠다. 요 생각이 첫 번째. 얘가 이겨버리면은 이 값 자체가 정의가 안 된다. 발산해버리기 때문에. 함수값 자체가 없다. 요런 얘기를 해야 되고요. 자, 그랬을 때 힌트를 좀 줬어요. 자, 그래프를 그려서 봅시다. 그러면 내가 절대값 fx는 못 그리지만 절대값 x 정도는 그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절대값 x를 보는데 이 녀석이 이걸 봐야 돼요. 요걸 다 봐야 된다. 플러스 x랑 마이너스 x를 다 봐야 돼요. 얘가 가장 빠른 속도면 곤란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절대값 fx를 봐야 돼요. 이게 절대값 fx지만 사실 뿔말을 다 보는 겁니다. 이게 뿔말을 다 봐야 돼요. 이거 뿔말을 다 봐야 돼요. 뿔말 1을 봐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fx도 마찬가지야. 플러스 fx, 마이너스 fx 다 봐야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fx랑 마이너스 fx를 다 본다는 거는, 자, 요 녀석이 fx가 이기는 건 괜찮아. 근데 요 흰색이 이기는 꼴은 그 어디서 못 보는 거야. 음수일 때도 마이너스 fx가 이겨야 되고 양수일 때도 플러스 fx가 이겨야 되는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는 거지. 자, 근데 지금 얘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 특정한 함수값을 몇 개 줬습니다. 뭘 줬냐? g-2분의 1, g-2. 얘가 1이라고 줬고요. g2분의 1은 4분의 1을 줬습니다. 자, 마이너스 2에서 1이 나왔습니다. 얘기했어. 자, 누가 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자, 마이너스 2라는 건 이미 얘는 아니야. 이미 얘는 아니야. 그럼 얘 아니면 얘잖아. 그치? 그럼 무한대 아니면 0이어야 되는데 1이라는 이상값이 나왔잖아. 뭐야? 속도가 같아지는 시점이었다는 거야. 이 녀석의 속도가 같아지는 시점에서는 크기 값으로 튈 수가 있다. 이 녀석이 값이 꼭 이 값이 아니더라도 이건 이겼을 때 값이고 얘네가 속도가 똑같았다는 소리다. 이거는. 그래서 마이너스 2면 무조건 얘는 진 건데 1의 속도는 무조건 진 건데, 그럼 얘네 둘 중에 하나인데 무한대도 아니고 0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같아지는 순간이었다. 이 소리는 뭘 알려주는 거냐면 절대값 마이너스 2랑 절대값 f 마이너스 2가 같았다는 얘기다.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제가 우연히 같아진 겁니다. 그럼 얘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다 같아버린 거죠. 같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같은 속도로 갔으니까 뭐가 나왔어요? 1분의 1이 나와버린 거죠. 똑같은 속도였으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이 녀석의 절대값이 2구나. 이런 얘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2분의 1. 자, 2분의 1도 이상한 값이죠. 그죠? 2분의 1은 뭐예요? 요 녀석이 가장 빠른 녀석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이 값이 나와야 합니다. 요 값이. 자, 근데 뭐가 나왔어요? 4분의 1이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2분의 1을 넣었더니 4분의 1이 나왔다는 건 f 2분의 1이 2분의 1이었다는 소리가 납니다. 자, 그럼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우리는 뿔마 절대값 fx를 그릴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그쵸? 자, 근데 얘를 그리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2가 이쯤에 있을 건데 여기가 마이너스 1과 1이니까, 자,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어요. 그쵸? 얘네 둘이 만났다고요. fx가 만났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다고? 2분의 1, 2분의 1을 또 만났습니다. 여기서 또 만났어요. y는 x랑. 그쵸? 자, 3차 함수 여기다 그려줘야 돼요. 그럼 3차 함수 어떻게 그릴 거냐? 이제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 네가 이기는 순간이 한 번이라도 생기면 망한다고. 그러니까 플러스인 순간에서 뭘 봐야 돼? 저 마이너스 2를 뚫고 지나가면 될까 안 될까? 대소가 바뀌면 안 된다는 소리. 그래서 무슨 얘기? 접합니다. 접한다는 소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 논리를 통해서 저 녀석이 여기서 접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발상을 해야 되고요. 그 접하고 나서 우리가 2분의 1을 또 지나줘야 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잖아요. 이걸로 함수가 결정이 안 되거든. 그러면 자, 처음 문제를 볼 때부터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
이런 녀석 하나 볼까? 얘 수렴 하나 발산하나? 수렴 하나 발산하나? 발산하지. 이게 뭐야? 진동 반적. 자, 우리가 등비수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죠?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을 가장 조심해야 돼. 왜? 이 녀석들의 값이 마이너스 1 돼버리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 진동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진동하면 큰일 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fx가 마찬가지야. f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있을 수 있고 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값이기 때문에. 그쵸? 얘가 마이너스 1인 순간 없어요. 얘는 진동할 일이 없지만 항상 얘보다 크니까. 근데 얘는 어떨 여지가 있다? 마이너스 1일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극한이 사라질 여지가 있다. 그럼 이 녀석이 마이너스 1임에도 극한이 나오는 경우는 뭘까?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뭐냐? 그냥 분자가 0을 가버리면 돼요. 얘가 마이너스 1로 튀던 말던 상관없이 그냥 얘가 죽여버리면 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얘가 빵이 돼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서 만들 수 있을까? 자,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을 우리가 알파라고 한번 해봅시다. 알파에서 마이너스 1이 됐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요? 0을 보내야 되니까 1이 되겠죠. 절대값 x가 1이 돼야 할 겁니다. 그럼 언제만 가능하다 알파는? 뿔마 1에서만 가능하다. 뿔마 1에서만 우리는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값을 지닐 수 있다는 소리가 되고요. 그럼 여기 3차함수 지금 감소로 시작하는 개형의 3차함수를 그리고 출발했는데 2분의 1, 2분의 1을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 둘 중에 하나를 지나야 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든지 혹은 1, 마이너스 1을 지나든지 해야 되는데 어쩔 수밖에 없다. 여기를 찍고 여기로 다시 올라오는 건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날 수밖에 없다. 요렇게 fx가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럼 잘 보세요. 자, fx가 이렇게 그려지면 이제 모든 걸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자, 보면은 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어차피 2분의 fx도 나올 거기 때문에 이때는 흰색과 파란색의 배수는 고려하잖아요. 이때 흰색과 파란색의 배수는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 하지만 자, 이 순간과 이 순간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누가 커야 된다? 파란색이 커야 된다. 그래서 파란색의 속도가 이기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파란색의 속도가 이기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 만족한다. 그래서 우리는 fx를 뭐라고 할 수 있다? 마이너스 2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다시 말하면 얘가 3차 함수의 접선의 방정식이 될 거고 이걸 토대로 fx를 짜게 되면 fx는 최고차계수는 모르니까 뭐 m으로 두고요. 자, 2에서 접하고 최고차계 주나? 안 주지. 접하고 어딜 지난다? 1을 지난다. 누구와 함께? 마이너스 x와 함께. 근데 얘가 어딜 지난다? 2분의 1, 2분의 1을 지난다고 얘기를 함으로써 m을 찾으면서 마무리. 그래서 28번이 상당히 많은 개념이 들어있고 등비 수열의 극한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꼼꼼히 복습하는 게 29번은 그냥 계산만 하면 되니까 29번 생략하고 30번으로 갈게요. 자, 30번을 본다면 자, F A1, F A2 자, 우리 급수가 약하다면 이 30번이 좀 어려워. 그러니까 수열에서 이 정수 논리를 잘 못하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좀 힘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이상에서 항상 이렇게 될 거고요. 첫 번째일 때만 특이하게 튑니다. 이렇게 그 예체 함수 fx가 이렇게 존재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리미트 n을 무한을 보냈을 때 자, 이걸 해석해야 합니다. a4의 n제곱과 이 녀석의 절대값을 걸었더니 4로 수렴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게 뭔 소릴까? 첫 번째 항은
음의 정수입니다. 자, A는 등비수열이잖아요, 그죠? 등비수열이면 자, 이 녀석이 지금 계속 어떻게 찍혀가면서 함수값을 관찰할 건데 이 이상부터 계속 뭐가 됐다는 거야? 함수값이 뿔막 계속 바뀌었다는 거야. 무슨 소리일까 이거? 이거 가능하게 만들 수 있나? 자, 직관적으로 우리가 바로 잡아낼 수 있지만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는 거야. 만약에 공비가 1보다 컸다면 그럼 음의 정수 어딘가 이렇게 찍어 놓겠죠, 그쵸? 음의 정수 어딘가 찍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작아지는 값만 나오네. 공비가 1보다 커버리면 뭐야? 절대값을 키워버리죠, 그죠? 점점 커져버리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엄청나게 큰 값이 나와버린다, 그치? 자, 공비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지? 음의 정수 어딘가 찍어놔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점점 절대값이 어떻게 된다고? 커질 거라고. 근데 얘가 어떻게 갈지 몰라. 근데 첫 번째는 뭐야? 부호가 때문에 왔다 갔다 하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비가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뭐예요? 둘 다 플러스만 나올 겁니다, 결국. 그런데 지금 얘는 죽을 때까지 뭐만 나와야 돼? 음수만 나와야 돼. 그럼 어때? 일단 1보다 작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점점 작아지는 값인데 부호가 계속 달라진다는 건 근을 0을 띄고 있는 겁니다. 근을 0 같은 거를 하나를 두고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야?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지금.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라는 걸 바로 잡을 수 있는 여기부터. 그리고 실근 하나가 0이라는 걸 바로 잡을 수 있다. 여기까지 도달을 해야만 풀 수 있다. 여기까지 온다고 하면 이제 꽤나 간단하게 풀리고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첫 번째 선 뭐가 됐다는 거야? 첫 번째 선 부호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0이 이제 어디 있을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둘 중에 하나는 0일 겁니다. 또 왼쪽이 0일 거냐 오른쪽이 0일 거냐 이렇게 고민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은 음의 정수니까 여기다 찍겠지. 일단 여기다 찍. 자, 그럼 여기다 A1을 찍으면 자, A2가 양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 찍혀야 돼? 여기 찍혀야 되죠. 이렇게 찍혀야 되죠. 그 다음에 A3부터는 어디 찍히는 겁니까? 이대로 가면은 A3은 자, 얘가 플러스니까 얘는 음수고 얘 플러스고 그럼 그 다음 뭐야? 음수로 가야 되죠. 그럼 여기 A3 찍히죠. 이러면 A2 곱하기 A3도 양수가 나와서 망한다는 거 알습니다. 근데 우리 어때야 돼? 2부터 음수로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실근이 오른쪽 실근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얘가 A1이고 A2가 우연히 돌아갔지만 여기 있었고요. A3부터는 여기서 죽었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이제 점점 0으로 수렴해가는 AN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이 해석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얘는 이제 도대체 뭔 소리냐? 수렴했다는 거야, 수렴했다는 거. 자, 그러면 A4는 AR 세제곱이에요. 이 녀석에다가 N제곱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AN 플러스 1은 뭐냐면 자, 이 녀석을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성이 없으니까 X제곱 플러스 MX 이렇게 잡을 수 있을 텐데 자, 여기다 AN 플러스 1을 집어넣겠다는 거지. 그럼 AR 제곱을 넣겠다는 거야. 이게 하나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M 곱하기 AR에 N제곱 이게 하나 들어갈 겁니다. 얘가 N을 무한대로 보내봤더니 뭐가 돼버렸다? 수렴했다는 겁니다. 얘가 4로. 자, 그럼 잘 보세요. 우린 등비 수열에서 극한에서 속도를 비교해준다고 얘기를 했어. 그치? 근데 R이 전부 다 지금 0과 마이너스 1 사이잖아. 그러면 누가 더 빠르게 작아지고 있냐 이 싸움이란 말이야. 근데 수렴했다는 건 뭐야? 속도가 같은 녀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차수를 잘 보세요. 자, 이 녀석의 차수는 뭡니까? 얘는 공비가 AR 세제곱이에요. 얘는 공비가 뭐예요? R의 제곱이죠. 얘는 공비가 뭐예요? R입니다. 자, 만약에 요거가 속도가 만약에 같아졌다면 그러면 자, R제곱이 큰 거야? 지금 R이 큰 거야? 절대값으로 따지면 R이 큰 거지. 큰 녀석이 이긴 다음에 그치? 그럼 위에서는 얘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가 속도가
같아져야 해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속도가 같아져야 된다는 소리가 되고요. 그 소리는 뭐가 되냐? AR 세제곱의 절대값과 R의 절대값이 같았다는 소리가 되고요. AR의 제곱이 뭐가 나와버렸다? 1이 나와버렸다. R을 약분해버려서. 자, 그러면 얘는 A3이죠. 그래서 A3의 절대값이 1이 나왔고요. 우리는 A3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A3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해석을 하자면. 자, 그러면 얘가 수렴했을 때 극한이 4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까지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이제 얘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AR의 세제곱이. 얘가 그냥 R의 N제곱이 바뀌는 거지, 그지? 근데 이 녀석이 그냥 R의 N제곱이야. 근데 얘가 지금 R의 N제곱이야. 그럼 뭐만 남아요? MA만 남죠. A가 뭐예요? 음의 정수였잖아. M은 뭡니까? 여기 실근이죠. 자, 두 개를 곱했더니 몇이 나왔다? 4가 나왔다. 이런 소리가 돼버린다. 이제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우린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AR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나왔고, 네가 음의 정수고요. 그 다음에 MA의 절대값이 무슨 값인지 모르겠지만 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A에 하나씩 넣으면서 이제 되는 걸 찾아봅니다. 첫 번째. 자, A가 마이너스 1일 수는 없어요. A3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부터 가냐면 마이너스 2부터 갑니다. 자,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요. R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M은 뭐가 되죠? M 음수예요. 양수네. M 양수예요. M은 2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 그림에서 이제 만족하는지 봅시다. 자, 요 녀석이 지금 뭐가 떠버렸어? 마이너스 2가 떠버렸어요. 근데 첫째는 뭡니까? 마이너스 2죠. A1이 여기 찍히면서 망해버립니다. 실패. FA1이 0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자, A를 하나씩 낮추는 거예요. 마이너스 3. 자, R은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거고요. 자, 이대로 가면 M은 3분의 4가 나올 겁니다. 양수니까. 자, 이대로 가면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고요. 자,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3이 나왔고요. 자, 두 번째 항은 여기 0이니까 양수 찍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에서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래서 4다. 얘다. 그럼 A가 마이너스 4일 때 안 되는 건 봐야겠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라고 한다면요. 자, R은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M은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가 4가 되는데, 자, 근데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 항에서도 0이 나오면서 실패한다. 그래서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점점을 180에 210. 왜? 헷갈려요. 여기가 근데 다음 수업이 있으니까 일단은 왜 이렇게 나왔지? 이게 3년이구나. 저거 왜 이렇게 많이 했지? 여기가 1, 2. 왜 1, 2가 다시 나와? 아 괜찮아. 아니 미친놈아 안 한다고. 안 한다고 또라이놈. 멀쩡하다고 해도 왜 그러냐. 이거 어디로 간 거야?
이거 너무 머리 아니. 너 앉아 있어. 아니 멀쩡해. 진짜.